안녕하세요. 푸르메 아빠 최희수입니다. 오늘은 아기의 지능은 무한하다 7번째 시간 어머니에 대해서 17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번째 항목입니다. 어머님, 업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다. 아이를 키우는 게 어머니니까요. 99번째 항목입니다. 아이에게 어머니는 문제가 아니고 해답이다. 참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 어머님한테 당신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머님한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은 사실 어떻게 아이를 키울지 모를 뿐이죠. 그건 배워서 알면 되는 뿐입니다. 근데 아이들의 그 내면에 있는 생명의식은 되게 강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아이 키우면서. 그러나 다시 배워서 또 실수하면 잘못한 것 인정하고 그리고 다시 바르게 교육해 나가면 그러면 아이들은 잘 자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아이 어떻게 키울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에 오면서 어머님들은 너무너무 아이를 키우는 게 두렵기 때문에 아이를 자꾸만 외부에 맡기려 합니다. 어머니야말로 최고의 스승이고 어머니야말로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환경인데도 어머님이 아이로부터 자꾸만 도망가려 하는 그런 면들이 좀 있다는 뜻입니다. 자, 100번째 항목, 어머니가 아이에게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문가이다. 맞습니다. 101번째 항목, 어머니는 전문가 하는 대로 하게 되어 본래의 모성 본능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유아 교육이요, 전문가들이 주장해왔던 것들이 쭉 책 읽어보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이건 이렇게 키워라, 저건 저렇게 키워라. 이전에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아이들 행동을 바로잡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아이를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창의성도 없고 두려움도 많고 정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키우지 마라. 이렇게 교육의 지금 방향이 나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있냐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이렇게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그런 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재워서 키우는, 이렇게 아이를 잠을 재울 때 시간에 맞춰서 재워라. 아이들은 배가 고프던 아니면 또 잠을 자는 데서 어머님 편하자고 그렇게 아이를 놔뒀는데 그러면 아이들과 어머님 사이에 친밀감이 사라집니다. 아이는 세상을 두렵게 볼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아이를 키운 어머님들이 그때 왜 그런 엄격한 교육을 따라왔는가. 아직도 그런 교육이 유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은 경험상으로서 키우고 난 후에 전문가들이 한 말들을 내가 잘못 따라갔구나. 오히려 뭐를 따라갔어야 되냐면 어머님 본성 안에 있는 아이는 사랑 안에서 키워야 된다는 그 본성을 따라갈 때 아이들은 평온하고 그리고 유능하면서도 잘 자라는데 그거를 놓치더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감각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그대로를 쫓아가져야 돼요. 아이들 그렇다고 버릇없는 아이들 그런 거 아닙니다. 발달상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를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거죠. 그리고 억압하고 그런 과정 속에 아이들은 두려움을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어머님의 본성을 따라가라. 과연 무엇이 어머님 본성에 맞겠냐 이거죠. 아이가 울 때 내버려 두는 것, 혼자 자도록 놔두는 게 본성인지 아니면 누구나 원하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슬프고 외로울 때 누가 옆에서 가만히 좀 있어주고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함께 해주고 그렇게 공감해주고 자기 눈빛을 좀 봐주고 그런 걸 아이들이 원하게 되죠. 그것은 나의 경험으로 비춰봐서 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 경험에 비춰봐도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102번째 항목입니다. 세계에서 자기 아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이다. 이건 어떤 말이냐면요. 전문가의 말들을 따라갈 때 자신의 감각으로 계속 비춰보고 가라는 뜻입니다. 제가 강연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도 어머님의 감각에 비춰봐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제 말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건 어머님의 감각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육아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그 세부로 들어가면 육아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제가 강연을 쭉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때는 경계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때는 그 경계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어머님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버님은 왜 말을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분의 어머님의 의식 상태에서는 제가 좀 더 앞서간 말을 했을 때 아직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머님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아이에게 더 배려된 사랑을 줄 것이고 좀 더 의식이 성장하면 다르게 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내용은 일관되는데 이해 범위에 따라서 들을 때는 다르게 들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공자님도 제자들한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자들한테 그 의식의 상태에 따라서 하는 말이 다 달랐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육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제가 똑같은 말들을 계속 똑같이 하는데도 이해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해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하는데 그런 말조차도 어머님의 감각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이한테 좋겠다라고 그 느끼는 그것이 있습니다. 본성이기 때문에 그 본성에 따라서 아이에 맞는 상황을 주시라는 뜻입니다. 자, 103번째 항목. 어머니야말로 가장 좋은 교사이다. 한 20, 30년 전만 해도 문화센터가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어머님이 전적으로 맡았기 때문에 책을 읽으세요. 아이를 키울 땐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합니다. 정말 아이를 키울 땐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책 읽으세요. 그러면 바로 책을 읽었고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요새 지금 중국이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실천하려는 그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17년, 18년 차들 어머님들이 그때 그렇게 깊이 들어왔고 아이를 키우려고 서로 협조해 가면서 알아가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그 결과들이 요새 와서는 나오기 때문에 그 어머님들이 이제는 한 17년, 18년 지나고 나니까 아버님 그때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님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을 맡길 수도 있잖아요. 직장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교육의 마지막 끈은 어머님이 쥐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맡길 때도 그 아이한테 뭔가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먼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서 그래서 아이가 그 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돼야 되는 게 그러면 아이들은 흡수하고 또 배움이 즐거우니까 성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어린 시절에 이미 남한테 이걸 맡겨버리게 되면 그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문화센터 다닐 때도요. 다니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고려해야 됩니다. 상처받지 않게 해야 되고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정말 섬세하게 근데 어머님들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니까 아이들을 맡김으로써 또 여기저기 학원 찾고 이러면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내가 돈 주고 나중에 그러면 애한테 얘기하잖아. 넌 내 교육을 위해서 안 되는 문화센터 다 좋은 데만 찾았어.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죠. 그러나 아이들이 진정으로 그런 걸 원하느냐 이거죠.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런 것을 이해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이들이 좋아해요. 104번째 항목입니다. 200년 전까지는 산부인과 의사, 소아과 의사, 유아심리학자, 소아과 정신과 의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는 다 누가 그러면요. 그 당시 교사라는 것은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당시는 어머님이 교사였죠. 이렇게까지 분화되겠습니까? 다 전체를 알았겠냐 이거죠.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어머님이 그렇게 중요하다 역할 이 얘기를 계속 하려고
계속 항목을 이런 만든 겁니다. 자, 105번째 항목 선사시대부터 이생시대까지 어머니가 유일한 교사였다. 지금까지도 어머니가 유일한 교사입니다. 106번째 항목 어머니는 자기 아이에게 오스피랄로피테쿠스 원인의 혈거 시대로부터 이전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성의 시대까지 인류 진화와 동일한 질환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일으킨다라는 거죠. 전문가가 누군가 도와주지 않았어도 어머님 본성 안에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라는 것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인류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믿으라는 뜻이에요. 어느 것이 아이를 키울 때 행복할 것인가.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유전자 안에 축적되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하잖아요. 아마 푸르미 교육도요. 지금 시대에 시작됐지만 몇 세대가 지나고 나면 DNA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RNA의 거기에 이미 유전자가 발현되는 거기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일상의 생활처럼 묻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요. 그냥 되지는 않아요. 어떤 의식으로서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의식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세대에 넘어가고 한 사람의 의식의 변화가 적어도 5대 아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107번째 항목입니다. 이성시대라는 것은 매우 정확하고 확실한 명칭이다. 이성시대. 이성에 관한 부분이 중요시됐죠. 이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성 이전에 뭐가 받쳐줘야 되냐면 감성이 받쳐줘야 됩니다. 너무 이성으로 가면 딱딱딱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 안에 아주 따뜻한 감성이 받쳐줘야만 교육이 이루어지죠. 108번째 항목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로 하여금 몽둥이를 휘두른 시대로부터 이성시대로 인도한다. 이게 참 교육이라는 게 아이를 때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래야만 훈육이 되고 아이가 올바르고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때리면 두려움만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매를 맞은 사람만이 또한 아이를 때리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매를 맞았던 사람입니다. 이 매를 든다는 게 아주 섬세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애들 말 안 듣지 않는다, 말 안 듣는다. 자신의 주장이 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욕구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아이를 보고 저 가서 생각하는 의자에 가서 앉아라. 이전에는 그런 교육이 텔레비전에서도 나와서 생각하는 의자에 가서 앉으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는 의자에 앉으라는 이 말이 사실 폭력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의견이 다르다고, 또 남편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남편이 너 가서 생각하는 의자에 가서 앉아.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와 살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죠. 예. 근데 아이들을 우리는 어리다고 너무 쉽게 아이를 취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신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의자에 가서 앉으라는 얘기 하지 않아도 압니다. 아이들은요. 이거 내가 실수를 통해서 뭔가 실수했구나. 죄가 아닙니다. 실수했구나. 내가 몰라서 실수한 거구나. 본성적으로 알아요. 물을 쏟았습니다. 그러면요, 어린아이한테 물을 몰라서 쏟은 거거든요.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물 안 쏟을 수도 있어. 그래서 넌 그렇게 통해서 배우는 거야. 이러면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은 배우지. 그걸 물 쏟았다고 야단치고 넌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경계만 하죠. 두려워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정말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의자에 앉으라 가는 것도 폭력이란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런 방송들은 이성 봤을 때 그렇게 맞는 거니까 한때는 그런 게 유행했지만 좀 더 의식이 성장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알기 시작된 거죠. 전문가는 우리들을 이성시대로부터 원자력 시대로 인도한다. 이 당시는 이게 한 40년 전에 벌써 30년 좀 더 가까이 되는 전에 나온 책이라 원자력 시대가 굉장히 발달된 세대. 지금이 아마 우리 보면 지금 어떤 세대냐면 IT 세대, 아주 창조 시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5차 산업, 4차 산업 이런 시대에 그때 이 편일 겁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어머님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미 본성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주는지에 관한 부분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본성을 믿으란 뜻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 본성에 관해서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때 그 본성에 맞는 것들을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뭐 엉터리란 얘기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왔고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든 간에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요새 와서 느끼는 게 푸르미를 키우고 푸르미가 지금 29살 했잖아요. 거의 한 30년 전 연애 시절부터 태교를 했기 때문에 30년 가까이 육아에 관한 부분을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새 푸르미 엄마가 하는 그런 말이 우리가 다시 지금 아이를 키운다면 그때 우리는 이런 부분의 실수들은 이렇게 좀 했을 거야. 그래서 푸르미 엄마 그런 말을 해요. 어떤 아이든 간에 우리 부부한테 맡겨주면 잘 키울 수 있지 않겠는가. 너무 몰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는 아이들 장가 가서 손자 나면 근데 제가 손자 낳다 그래서 야 이건 이렇게 키워라 저렇게 키워라 그런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부모의 영역이지 그 조부모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다만 저는 손자 키우는 데 있어서 조력자로서 들어가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면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데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뜻입니다. 자, 111번째 항목입니다. 110번째 항목. 어머니와 아이의 결합이 학습에서 가장 이상적인 짝맞추기 조합이다. 어머니와 아이의 결합이. 그래서요, 이 글렌더만의 이 연구소에서는 아이를 직접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어머님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아이의 조합을 만들어 준 거죠. 푸르미 교육에서도 사실은 아이를 직접 가르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님들한테 아이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성장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푸르미 교육 할 때 애초부터 무료였습니다. 무슨 돈을 벌거나 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던 거죠. 한때는 제가 푸르미닷컴을 그렇게 무료로 운영했습니다. 한 달에 한 2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거 몰랐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서버 유지하고 뭐 하는지도 몰랐고 다만 요새는 좀 책을 좀 팔아서 그걸 유지하는데 그것도 그냥 근근히 유지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퍼질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은 잘 자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1번째 항목. 학습은 어머니에게도 아이에게도 즐겁고 친밀한 과정이다. 여러분 육아를요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한없이 힘듭니다. 근데 육아가 배우는 과정이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좋은 게 뭐겠습니까? 배운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잠을 안 잔다. 배우기 위해서 온 환경을 다 쑤시고 다닌다. 제가 요새 자연관찰 유튜브 하면서 잠을 2-3시간밖에 안 잡니다. 저는 제가 PD가 되고 그리고 촬영하는 거 오늘도 제가 잉어 이렇게 촬영하는 거 액션캠 이런 걸 처음 사용해가지고 해봤는데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올까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자연관찰 유튜브 구독자 1000명이 돌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드센스 신청하고 할 수 있는데 그거 막 기쁘잖아요. 이거 수익도 되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기쁜 게 애드센스 신청하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액션캠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제는 제가 액션캠 하나 가지고 바다, 낚시 다 누비면서 자연 관찰할 수 있는 걸 줄 수 있잖아요. 정말 배움이 즐겁습니다. 아이 키운다는 거 저는 푸르미 키우면서 초록이 키우면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표현을 쓰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단 하루도 이 행복하지 않았던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세상이 이렇게 해도 아이를 키운다는 게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거. 제가 어느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아이와 놀 생각하니까 미치겠다. 제가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소변을 봐야 되는데 소변 보면은 5분 시간이 좀 지체되잖아. 그러면 제가 이거 참고 그냥 빨리 옵니다. 왜냐면 집에 와서 애들 보고 난 다음에 소변 보려고. 그럴 정도까지 아이 키우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지금도 즐겁고 앞으로도 즐거울 겁니다. 요새 지금 풀미가 제대해서 함께 하니까 너무 좋아요. 예, 편집 풀미가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능한지요. 아이고, 제가 그거 배우려면 평생 걸리겠지만 그래도 배우는 과정입니다. 조금씩 하나하나 다시 맨 처음에 영상 어떻게 찍는지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찍었습니다. 세로로 찍어야 된다는데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시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배우면 되는 거죠. 제가 유튜브 요새 세상에 유튜브 됐으니까 해봐라 우리 알고 있는 그런 회원들한테 부사모 회원님들한테 그랬더니 막 이거 아버님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완벽해야 돼요? 그러지 마. 그냥 해. 그냥 하면서 수정해. 그리고 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에게도 아이에게도 즐겁은 과정, 친밀한 과정이다. 친밀감이 그래서 친밀한 과정이니까 친밀감이 생겨야만 교육도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112번째 항목입니다. 어머님 중에는 게으름뱅이 어머님, 제멋대로는 어머님, 혹은 엉터리 어머니도 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어머님들은 사실은 무지한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어머님 마음속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피하기 위한 방어 기제죠. 그런데 113번째 항목이 이게 마지막 항목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의사나 변호사, 인디언 추장, 정점 주인, 빵집 주인, 양조 직공 등 다른 직업에 비교해서 직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게으름뱅이며 제멋대로 대먹은 어머님들의 비율은 낮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알면 없습니다. 어머님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다는 걸 알면 절대 기름빙이가 될 수 없습니다. 잠 못 잡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연구하는 가고 함께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돼 있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 114번째 항목 어머니야말로 가장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은 훌륭한 어머님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훌륭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훌륭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난 자식이고 여러분은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의 본성에 의해서 그 아이를 키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